남중 연구원 모시고 말씀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장의 대외적인 변수들도 많이 또 이번 주에도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키워드 공감 첫 번째는 ESM의 출범입니다. 유로 안정화 기구 설립에 합의한 지 2년 만에 드디어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2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ESM 출범이 되는 건데요.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이미 알려진 재료이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반영하는 그 영향도 자체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크지는 않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완충 조건을 하나 만들어 놨다는 부분에 의미를 둬야 되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고 일단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ESM이 오늘 출범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유로존 회원국들이 각출한 800억 유로를 바탕으로 해서 총 가용 자금이 이제 5천억 유로로 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ESM은 1차로 이번 달에 회원국들로부터 320억 유로를 납입받게 되어서 2천억 유로 정도 대출 능력을 확보하게 되고, 또 2차로 이제 320억 유로는 이제 내년에 이제 충당을 하게 되어서 납입 자본 4천억 원 정도의 대출 능력을 또 확보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나머지 자본금인 160억 유로를 또 납입을 받게 되어서 총 대출 능력이 5천억 유로로 목표 금액에 도달하게 된다는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ESM이 출범을 하게 돼서 가장 먼저 받게 되는 과제 하나는 이제 스페인의 은행에 대한 재자본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11월 중에 처음으로 ESM의 자금이 집행될 거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차피 EU 집행위원회에서 그 스페인 각 은행들이 제출한 재자본화 계획을 먼저 동의한 이후에 자금이 집행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시간적인 부분에서 본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차츰차츰 수순을 밟아갈 거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ESM 자체 출범 자체가 부정적인 요인보다는 긍정적으로 좀 향후 유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ESM의 출범에 따라서 정말 유로존이 이제는 정말 해결의 수순을 밟아갈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에 더욱더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이어서 알아봅니다. 키워드 공감 두 번째는 계속해서 유로존의 문제입니다. 스페인의 구제금융인데요. ESM의 출범과 함께 유로존의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전면적인 구제금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겠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ESM 출범도 하지만 이제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하는지가 또 이번 주 시장, 특히 코스피가 반등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가장 큰 역할을 할 걸로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를 통해서 이제 스페인 위기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가 좀 이뤄질 걸로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스페인 정부가 ESM의 그 자국 국채 손실분에 대한 보증 여부를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방안 역시 좀 구체적으로 좀 방안이 만들어질 여지가 있다는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자금줄을 가지고 있는 독일의 여론 자체가 그 주변국들에 대한 지원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메르켈 독일 총리 같은 경우에는 좀 스페인에 대한 지원을 좀 늦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150억 유로의 그 카프로스 지원, 그리고 1,300유로의 그리스 2차 지원과 더불어서 이제 묶어서 좀 처리를 하려고 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하나로 묶어서 이제 돌파를 하기 위한 추진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좀 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스페인에 대한 전면적인 구제금융 신청 여부가 좀 지연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그 스페인의 10년물 국채 수익률 자체가 5.71% 정도로 좀 낮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페인 정부 입장에서도 그렇게 급하게 할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정치적인 이벤트 측면에서 21일 날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지방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나우 총리도 그렇고 곤도스 재무장관 역시 전문적인 구제금융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부인했던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방 선거를 앞두고 하나의 제스처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스페인의 구제금융은 어차피 신청은 되겠지만 그 신청하는 기간 자체는 조금 더 이연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집중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페인이 전면적인 구제금융을 신청을 한다면은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는데 그 시기는 조금 더 늦춰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키워드 알아봅니다.
키워드 공감 세 번째는 3분기의 실적 시즌입니다. 지난 금요일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실적 시즌의 포문이 열렸는데요. 삼성전자는 영업이익 8조 원을 돌파를 하면서 사상 최대의 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전반적인 3분기에 대한 지금 잠정치는 좋지는 않죠. 예, 맞습니다. 예.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 학습 효과를 좀 생각을 해보신다고 하면 항상 어닝 서프라이즈를 해놓고 항상 주가는 밀리는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좀 이런 모습들이 이번 주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삼성전자만 놓고 본다고 하면 3,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 자체가 상당히 좋은 상황이지만 이제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3, 4분기 전체 영업이익 추정치를 본다고 하면 지금 현재 저점은 경신화하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실적 부담들이 지수의 조정을 역할을 좀 주는데 좀 역할 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삼성전자 역시 지수 조정에 좀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번 주 시장을 보실 때 좀 참고하는 역할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실적 모멘텀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 수익률이 좀 부진한 업종, 특히 3,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높아지고 있는 업종들을 좀 보니까 유통이나 금속과 강물, 그리고 조선과 건설, 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시점에도 상대적인 매력이 부각될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업종들은 향후에도 3, 4분기 어닝 시즌에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업종이라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업종들의 움직임도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실적 시즌도 시작이 됐지만 코스피는 여전히 좀 횡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코스닥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중소형주에 많이들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이런 구도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사실 저희가 전망하고 있는 컨센서스 시장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3분기 중반 이후부터는 좀 좋아지지 나빠질 거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전반적으로 좀 약보합세의 흐름이 좀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최근 지수가 이제 부진했던 이유가 경기가 둔화되는 그런 우려들도 있는데도 좀 기인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업이익 추정치 역시 뭐 상당히 투자자들의 관망세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피는 2,000포인트의 등락을 좀 계속 이어갈 거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나 이런 코스닥 시장의 강세가 예상되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 내 개별 종목들 위주로 좀 살펴보시는 게 투자 전략을 삼으시는 데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대신증권 컨설팅랩의 문남중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